고려대학교 프로그래밍 1 COS 101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은 1차원 배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2차원 배열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배웁니다. 포인터는 C 언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주제에 해당되니까 이번 시간에 확실히 배우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열 처리 함수 그리고 실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배열이 나오게 되는데요. 배열에서 이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처음은 daemon.c입니다.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이 매달 이제 며칠씩 있는지를 이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배열을 사용하기 이제 좋은 환경인데요. 이제 그 숫자를 변수에 저장할 텐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데이지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 며칠씩 있는지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은 31일, 둘째 달은 28일, 셋째 달은 31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2월 달까지의 그 며칠까지 있는지를 이제 데이지라는 배열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먼스는 크기가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값이 저장될 수 있는데 배열의 경우 값을 읽고 쓸 때 이 안에 사용되는 값이 이렇게 읽을 때 이 값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지 0 하게 되면 이 값이 되고요. 데이지 1 하면 이 값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값은 어떤 값이 될까요? 11이 되겠죠. 그렇죠. 데이지 11 하게 되면 바로 이 값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지란 배열을 만들었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포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 인덱스라는 값을 쓸 겁니다. 이 인덱스로 배열의 몇 번째 원소인지를 나타내는 용도로 쓸 거고 이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해서 months 전까지로 합니다. 자, months는 10이니까 이 인덱스는 총 11까지 증가되겠죠. 증가되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인덱스에다 플러스 1을 해야지 실제 월이 나오겠죠. 그렇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월은 1부터 시작을 하니까 인덱스 플러스 1을 해서 이제 1월은 이제 며칠 가지고 있다 할 때 그 1은 인덱스를 그대로 써갖고 이제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것의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월이 며칠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기억할 테크닉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배열의 크기를 정하는 값은 이렇게 디파인문으로 상단에 빼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months라는 10별자를 통해 갖고 배열의 크기를 정해 놨는데요. months는 이제 10이라 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어 있나요? 여기하고 여기에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값이 바뀌게 되면 이 데이즈의 크기도 바뀔 뿐만 아니라 포문의 그런 반복 횟수 자체도 바뀌도록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크기 정도 같은 거는 이렇게 디파인으로 상단에 빼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no data라는 예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열을 만들었는데 그 배열의 값을 초기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안에 어떠한 값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no data라는 배열이 있고 그 아래에 i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i하고 no data를 출력할 거다라는 그런 헤더를 출력을 하고요. 그 밑에서 이제 배열의 크기만큼 i하고 no data 값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고 no 데이터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i는 0, 1, 2, 3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no 데이터 안에 있는 들어있는 값들은 이러한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배열을 만들고 값을 넣지를 않는다면 0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상한 값이 들어가게 된다 라는 것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열 안에 0의 값으로 초기화되기 원한다면 그것을 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쉽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이 표현법이 이제 뭔지 이제 모르실 텐데요. 그것은 이제 바로 다음 예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0000 이렇게 값이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의 크기는 4인데 중괄호 열고 0을 넣으면 왜 첫 번째 것만 0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게 다 0이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그러면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umdata.c 파일입니다. 자, 이 예제를 가져다가 놓습니다. 자, 이 예제를 보게 되면 sumdata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 배열의 크기는 4입니다. 여기 보면 크기가 4로 정의되어 있죠. 근데 이제 배열의 이제 초기화에 딱 두 개의 값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초기화 될지 아까와 똑같은 예제니까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두 개의 값이 들어있고 나머지 값은 0이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처럼 배열에서는 초기 값이 전부 제공된다면 그 값이 전부 배열 안에 차곡차곡 들어가지만 초기 값이 일부만 제공된다면 그 값은 넣고 나머지 값은 0으로 채우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0을 이렇게 쓰게 된다면 첫 번째 값은 0으로 초기화 되고 나머지 값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0으로 채워진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C 언어에서는 배열의 초기값이 정해졌을 때 그 값으로 이제 배열의 값을 넣는데 만약에 그 크기보다 적은 값이 들어간다면 그 값들 입력된 값들은 배열 안에 차곡차곡 넣고 그 뒤에 있는 값들은 0으로 초기화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제로 앞서 봤던 이제 달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day1.2.c 파일입니다. 자, 이 예제를 보게 되면 앞서서 이제 배열의 크기를 지정을 해줬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날짜들이 입력되어 있고요. days라는 자료형 int 자료형 앞에 const라는 키워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크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 배열에 있는 원소를 어떻게 출력하느냐 라는 건데 이때는 그 size of 앞서 봤던 그 size of라는 그런 연산자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size of days 하게 되면 이 배열의 전체 크기가 나오는데요.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크기로 이걸 나누게 되면 바로 아이템의 개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열의 크기를 뭐 define 문이나 뭐 그런 것도 정의해 놓지 않더라도 이렇게 계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터 이제 10까지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뭔가 의문점을 느꼈죠. 왜 11하고 11을 입력 안 했는가 라는 건데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이즈 오브를 통해서 배열의 크기를 정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하는 건데 그러면 맨 처음에 봤던 이 const라는 키워드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자, const 키워드는 앞서서 이제 상수를 만들 때 사용되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int 자료형이긴 한데 이 int는 이제 수정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게 바로 const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아래에서 days 0에 1이란 값을 넣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int가 아니라 상수 int라는 거죠. const int, 즉 불변의 int다. 이 값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맨 처음에 선언과 동시에 값을 넣어주는 방식밖에 없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 뒤에 이 변수의 값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열의 크기를 size of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원소의 크기로 나누게 되면 배열의 아이템 개수를 구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콘스트라는 키워드는 배열 원소의 수정을 막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이네이터 C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배열에 있는 원소를 초기화할 때 그 값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 첫 번째 원소는 31, 두 번째 원소로는 28,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이제 세 번째 원소가 돼야 되겠지만 이 값은 네 번째 원소로 쓰는 거고, 그리고 30, 31은 그 뒤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이미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미 28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하지만 그 값을 이제 29라는 값으로 덮어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배열에 있는 값을 좀 뭔가 이제 드문드문 되어 있을 때도 이제 초기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 표현법은 C99에서 쓸 수 있는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 방법을 써서 이제 하게 될 경우에 C에서는 저기 본 것처럼 잘 작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C가 아니라 C++로 바꾼다면 해당 부분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에러가 나면서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C에서는 아까 전처럼 이제 지정 초기화가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서 이제 초기화하는 방식이 되는데, 지금 이처럼 C++에서는 그 방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약간 이제 호환성에서 약간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C++에 가서 컴파일하게 되면 에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C만 쓴다는 게 보장이 된다면 이런 표현을 뭐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가능하면 호환성 좋은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열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책에 45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예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배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옥센을 그 약스에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원소 값이 아니라 얘도 배열이고 얘도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 넣는 것은 이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즉 C에서는 하나의 값을 넣는 데 익숙하지 여러 개 값을 여러 개로 넣는 거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배열의 이름을 이용해 갖고 이 옥센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변수에다 이제 카피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응용을 해봐서 이제 그러면 원소를 지정해서 값을 복사하는 건 되겠죠. 자, 이건 어떨까요? 작동은 됩니다. 에러는 안 나지만 실제로는 이상한 값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 옥센에 다섯 번째 옥센의 그 5라는 인덱스는 여섯 번째 값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몇 가지 값이 들어있나요? 4개밖에 값이 없죠. 다섯 번째
값은 0이 돼 있지만 여섯 번째는 쓰레기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옥센에 이제 사이즈 5기 때문에 실제 인덱스로 5인 거고 원소의 위치로는 이제 여섯 번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값은 없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서 뭐 의미 있는 그런 연산은 아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썼으니까 이런 것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 이 표현도 안 됩니다. 이렇게 배열의 선언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하는 것은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제 가능한데요. 배열 선언은 여기서 하고 배열의 초기화를 여기서 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C 언어에서 또는 C++ 언어에서는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배열의 초기화는 맨 처음 선언과 동시에 할 수 있고, 이렇게 배열에 있는 배열을 다른 배열로 뭔가 대입하는 거, 이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초기화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ound.c입니다. 자, 배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볼 텐데요.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alue1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array 변수가 있습니다. 이 배열은 크기가 4입니다. 그 뒤로 value2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배열을 기준으로 위에는 value1이 있고 아래는 value2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약간 내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래 코드로 가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렇게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이 내용은 잠시 지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5부터 10까지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있었고 이제 i 변수가 있습니다. 이 i 변수가 있는데 이제 반복을 합니다. i는 좀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이너스 5부터 i는 10까지입니다. 10까지 이제 쭉 갈 거고 뭘 하는지 봤더니 i 값과 함께 이제 배열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뭐냐면 배열은 분명히 크기가 4입니다. 4인데 마이너스 5하고 이제 최대 9까지 값이 인덱스로 활용돼서 이제 배열의 원소를 꺼내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실행되느냐? 실행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게 되면 마이너스 5부터 시작을 해서 10까지 출력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신기한 건 뭐냐면 0, 1, 2, 3에서 아까 제가 입력했던 초기값인 1, 2, 3, 4가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좀 신기하게도 44하고 88의 값이 마이너스 3의 위치와 6의 위치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88이란 값과 44라는 값이 이렇게 발견되는데 이 값은 어떤 값이었나요?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과 이 값이었죠. 그렇죠? 이 값과 이 값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배열을 이용해서 모든 변수에 접근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변수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변수들이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해 갖고 다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훔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러 훔쳐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해서 어떤 값이 있는지 이렇게 둘러본 것입니다.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스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변수들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할당받습니다. 크기를요. 그래서 value 1의 값이 미치고
value 2는 이제 위쪽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value 1이 아래쪽이고 value 2가 이제 위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다른 변수의 값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읽기만 했는데 그러면 쓰기도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쓰기가 가능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보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3의 위치와 이제 6의 위치가 해당된다는 걸 알았죠? 저희가 한번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6의 위치에는 8로 그리고 마이너스 4의 위치는 4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었군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이렇게. 하지만 이 아래편에서는 값이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배열의 바운드 밖을 접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먼저 그 예제를 그대로 실행하기에 앞서서 코드를 제가 먼저 약간 수정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고 다시 원래 예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변수가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value 1, array, value 2, 그리고 i라는 변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array라는 이 배열 원소가 value 1과 value 2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array는 지금 보면 1, 2, 3, 4라는 값으로 이제 초기화 되어 있습니다. 배열의 크기는 4고요. 그래서 4개의 아이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 언어에서는 변수들이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어레이 크기가 비록 4이지만 저는 이 어레이 주변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i는 마이너스 5부터 i는 10까지 증가시켜 가면서 이 배열에 있는 온소를 볼 텐데요. 여기서 좀 이상한 건 뭐냐면 어레이는 분명히 유효한 값은 인덱스가 0부터 3까지겠지만 마이너스 5 그리고 9라는 값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배열의 인덱스는 아이템의 개수만큼 이제 왼쪽으로 이제 5번 이동하거나 또는 오른쪽으로 5번 이동해서 이제 출력을 이제 해줄 겁니다. 자, 한번 실행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마이너스 5부터 9까지의 값이 출력이 되고 제가 배열을 초기화했던 1, 2, 3, 4의 값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44라는 값과 그 88이라는 값이 이 배열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뭔가 이상하죠. 44라는 값과 88이라는 값도 이 배열 주변에 있고 배열의 인덱스를 통해서 읽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좀 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C에서 배열의 원소들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있다 그랬는데 44가 아래에 있었고 88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지역 변수들은 스택이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는데 스택은 높은 주소로부터 낮은 주소로 채워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변수가 더 높은 주소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가 중간에 있었고 그 다음 변수가 좀 더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주소, 작은 주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과를 볼까요? 그러니까 value 44가 88보다 더 아래에 있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렇죠? 44가 88보다 이제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바로 배열의 아이템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수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레이 아까 전에 6이었나요? 그렇죠. 6의 아래쪽이기 때문에 이 사살한 값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값을 4로 바꿀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게 높은 값이었 그렇죠. 이 value2가 있던 값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값을 8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4와 8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을 다룰 때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에 있는 원소의 값을 변환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적절한 인덱스, 그 배열의 범위를 넘는 인덱스가 사용되게 된다면 주변 변수의 값을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열을 할 때 적절한 인덱스를 사용하는지 항상 이제 체크를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그 해킹에서도 이제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개하고자 하지 않는 데이터를 읽거나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이상한 값을 써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시도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배열 데이터를 다루는데 이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올레 예제를 가져와서 바운드.c였죠. 올레 예제를 다시 가져와서 이걸 기반으로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값을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일 텐데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아까 얼마까지죠? 6까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3부터 이제 6까지 이제 값을 쓰는 코드로 이제 바꾸자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배열에 있는 원소의 값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마이너스 3부터 이제 6까지 증가되면서 이제 그 배열에 해당 인덱스에 있는 값을 이렇게 i에다가 2를 곱하고 거기다 2를 더하는 식의 계산된 값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것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이것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이거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렇게 값을 바꾸는 이유는 이것이 테스트된 환경과 그렇죠. 교재가 작성된 환경과 윈도우 환경에서 이제 메모리 사이의 간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되었을 때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기 때문에 제가 윈도우에 맞게 이 값들을 약간 수정을 한 겁니다. 자,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원래 value 1과 value 2는 44와 88이었습니다. 88이었는데 제가 이제 반복을 통해서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값을 수정을 했습니다. 보면 마이너스 5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13까지 값으로 이렇게 각각 이제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value 1과 value 2를 출력을 해봤더니 value 1은 13이 돼버렸고 value 2는 마이너스 5가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단지 배열에 있는 값만 썼을 뿐인데 그 주변에 있는 value 1과 value 2에 있는 값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더 볼 수가 있는데요. array -3의 주소는 요거고 array 6의 주소는 요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value 1과 value 2의 주소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동일한 위치의 값이 쓰여져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배열을 할 때는 이제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비주얼 C의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value 1이 이제 corrupt 됐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네요. 이건 뭐냐면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원래 이 value 1의 값은 그렇죠. value 1의 값은 value 1의 식별자를 통해서만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될 텐데 array를 통해서 강제로 수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다 라는 것을 비주얼 스튜디오가 디버그 모드에서 확인하고 알려주게 된 겁니다. 이처럼 주의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청에서 지난 5년간의 월별 강우량을 이제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5년간의 이제 월별 강우량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될 텐데요. 만약에 1년만이었다고 한다면 크기가 12인 배열을 만들어서 매월 얼마만큼 비가 왔는지 그 배열 안에 기록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5년간 이제 강우량을 기록하기로 했으니까 12 곱하기 5의 크기를 가진 이제 60의 크기를 가진 그런 배열을 만들어서 이제 강우량 기록해도 되는데요. 다차원 배열을 이용하면 특정 연도에 특정 월에 어떤 강우량이 있었는지 읽고 쓰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A씨를 통해서 다차원 배열에 가지는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c 예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보여준 건데요. 매해에 총 강우량이 얼마인지 보이고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각 해의 강우량이 보이고 있고, 그 평균 강우량은 이제 39.4라고 이 값들의 이제 평균도 구합니다. 그리고 월별로의 평균도 구하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도와 2014년도의 월요일 날의 평균 강우량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가 보이는데요. 그 months는 11호 그리고 이어지는 5로 이렇게 정의를 해둡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다차원 배열의 하나인 이제 2차 배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용했던 배열은 1차 배열이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번 크기를 지정하기 때문에 2차 배열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어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months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값이 오고 이 뒤에 있는 값이 10이기 때문에 총 60개의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첫 번째 해, 이제 두 번째 해, 이제 세 번째 해의 값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값은 첫 번째 해의 첫 번째 month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차원의 배열의 경우에는 그 크기를 이렇게 두 번에 거쳐서, 그렇죠. 지금 이건 2차 배열이니까 2차 배열은 크기를 두 번에 거쳐서 정의하게 되고요. 값을 읽거나 쓸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덱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개의 인덱스를 모두 사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방금 프로그램 결과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은 연간 이제 얼마만큼의 강우량이 있었는지를 이제 출력했었죠. 그래서 이제 포문을 돌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 포문은 이제 이어 단위로 이제 돌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어를 이제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이어의 경우 이제 또 안에서는 또 한 번 포문을 돕니다. 그것은 바로 먼스에 대해서 이제 포문을 돌면서 뭐를 할 거냐면 서브 토탈 값, 그러니까 강우량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 첫 번째 먼스의 강우량을 이제 누적을 해왔고 그것을 이제 출력해주는 코드가 되게 됩니다. 즉, 이 코드를 통해서 위에 있는 2차 배열을 이용하여 연간 평균 강우량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토탈을 이제 같이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 토탈을 이용해 갖고 이제 2호로 나누게 되면 이제 평균 강우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 강우량도 계산하고 이번에는 이제 monthly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총 값은 12번 출력을 해야 될 테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바깥쪽 포문이 이제 month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month 0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month 값은 이제 12 전까지 이제 증가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두 번째 포문에는 이어가 0부터 이제 이어스까지 이제 증가되게 되는데 그때 그 레인에서 이제 이 이어의 값을 바꾸면서 그래서 이어는 0부터 이제 5까지 증가될 테니까 00, 10, 20, 30,
사형의 값을 더해서 첫 번째 월의 강우량을 계산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2차 배열을 초기화할 때 이처럼 중첩된 초기화를 통해서도 초기화도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1차 배열로도 2차 배열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이 원소들이 차곡차곡 먼저 쌓이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2 곱하기 3의 경우에는 먼저 두 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칼럼이 각각 이제 이제 세 개의 칼럼이 이제 생성되겠죠. 그래서 5, 6, 7이 먼저 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8은 두 번째 아이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초기 값이 한 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0으로 초기화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방금 이 예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초기화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원소 행 그리고 두 번째 행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5, 6만 넣고 그 뒤에 0이 초기화되고 그리고 7, 8만 넣으면 그 뒤에 0이 초기화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앞서 배웠던 포인터와 배열을 이제 서로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pnt add.c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를 이용한 이제 덧셈인데요. 지금 이 예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보면 데이트라는 배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빌이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pti는 이제 숏을 가리키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ptf는 이제 더블을 가리키는 그런 포인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봤더니 pti에 데이트 배열을 어사인합니다. 자,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보면 데이트의 경우에는 크기가 4인 배열이고 pti는 포인터입니다. 근데 어떻게 얘네들이 동일한 자료형인 것처럼 값을 어사인 할까요? 그것은 뭐죠? 좀 간단한 건데 기본적으로 실제 이 아래에 있는 작업은 지금 쓰는 작업과 이제 동일한 작업입니다. 그냥 데이트 배열을 이 포인터에 어사인먼트 하게 되면 배열에 있는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어사인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더 훨씬 더 심플하죠. 그래서 주로 코드상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이제 넣는 작업이 바로 그냥 어사인먼트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데이트는 배열이고 pti는 주소죠. 이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배열하고 주소는 엄연히 다른데 아까와 같이 데이트를 배열값을 주소로 어사인먼트 하게 되면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빌도 마찬가지죠. 빌드도 이제 ptf라는 변수에 어사인먼트 함으로써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넣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제 크기가 4까지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는지 봤더니 그 인덱스 값과 그 pti에다가 인덱스를 더한 값을 이제 같이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이상하겠다. 다시. 포인터와 배열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열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고요. 포인터는 주소값입니다. 연속된 메모리 공간과 이제 주소가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는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pnt add.c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네, 제가 소스 코드를 떼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열에 있는 값을 다른 배열로 어사이먼트는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short 뭐 A라는 배열이 있고요. short B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자, B는 A 안 되죠. 자,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겠을까요? A가 갖고 있는 모든 값을 이제 B에다 넣어라, 뭐 이런 의미로 사용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작업은 C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C는 좀 효율성을 중요시 여겨서 그래서인지 배열과 같이 이제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다른 메모리 공간에다 넣는 것을 뭐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원소를 B에다 넣고 싶다면 일일이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일일이 넣어야 되죠. 뭐 그래서 뭐 4까지 이것을 이제 반복하는 방법만이 A에 있는 내용을 이제 B에다 이제 넣는 방법일 텐데요. 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메모리를 카피하는 그런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함수들을 이용하면 저런 것들은 이제 좀 비교적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허용됩니다. 보게 되면 데이트의 값을 PTI에 넣는 것은 이렇게 허용이 됩니다. 보게 되면 n은 배열이고 n은 포인터죠. 배열의 값을 PTI에다 어사인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적으로는 저것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즉,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PTI에 넣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열을 이렇게 포인터에다가 어사이먼트, 즉 할당하게 된다면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배열을 포인터로 어사인하면 그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능이 왜 필요했을까요? 다음 예제를 보면 좀 신기하면서도 포인터하고 배열이 좀 뭔가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반복을 해서 출력을 할 텐데요. 사이즈는 아까 4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보면 인덱스 값과 그리고 주소값을 출력을 합니다. 주소값을 이제 10자리로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봤더니 이 PTI는 데이트의 첫 번째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0을 더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2를 더해서 출력을 할 거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덱스는 0부터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가 증가하니까 0, 1, 2, 3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는 PTI에다가 0을 더해서, 그리고 PTF에다가 0을 더해서 출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 행은 PTI에다가 2를 더해서 PTF에 2를 더해서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주목할 것은, 실행 결과를 보기 전에 주목해야 될 것은 PTI는 숏에 대한 포인터고 PTF는 더블에 대한 포인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 포인터에다가 0을 더했을 때, 2를 더했을 때, 2를 더했을 때, 3을 더했을 때 그 PTI와 PTF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인터는 주소값입니다. 주소값에다가 1을 더하면 실제로 그 주소에다가 플러스 1 된 주소로 이동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숏의 경우 보게 되면 3C에서 3E로 됐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D가 있죠. 즉 2만큼 증가됐습니다. 자, 2에서 그 다음은 F일 거고, 그 다음은 F 다음에는 자릿수 하나 올라가서 4, 0이 되죠. 이렇게 포인터에다가 덧셈이 되게 되면 숏의 경우 2씩 증가된다 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더블의 경우에는 FC였습니다. 첫 번째 주소가 FC였는데 여기에다가 2를 더했더니 실제적으로는 04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8만큼 증가된 겁니다. 8만큼 증가된 거고, 보게 되면
자릿수가 이제 바뀌어서 0이 되고, 그리고 C가 이제 4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8만큼 증가되면 0C, 8만큼 증가되면 1, 4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포인터는 주소이다. 주소에다가 덧셈 뺄셈을 하게 된다면, 어, 덧셈의 경우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크기만큼 이동한다. 그래서 숏을 가리키는 포인터의 경우에는 2씩 증가되고, 더블을 가리키는 포인터였을 경우에는 크기가 8씩 증가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앞서서 이제 배열을 반복하는 코드를 짜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포인터 버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day months.c입니다. day months c 3.c입니다. 자, 살펴보면 days에는 총 12개의 달의 매치까지 있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바뀐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월을 출력할 때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데이지에다가 인덱스를 더해서 그 주소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포인터에다가 덧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크기만큼 이동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맨 처음 출력을 할 때는 인덱스가 0이니까 데이즈는 지금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주소일 거고, 그 주소를 참조해서 실제 값을 가져온다면 첫 번째 줄에서는 31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데이지에다가 이제 인덱스가 이제 1이 되었습니다. 한번 포문을 돌고 이제 인덱스가 1이 되었다고 한다면 데이지에다가 플러스 1을 할 건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데이지는 원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데이지는 배열입니다. 배열인데 이렇게 덧셈 연산과 사용될 때는 얘는 포인터로 이제 취급이 되고, 포인터로 취급이 될 때 어떻다고 했었나요?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주소에다가 플러스 인트 포인터에다가 플러스 1이 되게 된다면 이 주소 값은 4가 증가되겠죠. 왜냐하면 인트니까요.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인트니까 인트의 크기만큼 4가 증가돼서 데이즈 이제 원의 주소가 이제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네, 1부터 10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디버깅을 통해서 잘 작동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멈춰 있고요. 여기에서 데이즈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자, 데이즈라고 쳤더니 원래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만 보였을 텐데, 이 데이즈라는 것은 이제 주소값이다 라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즈에다가 0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데이즈1 0의 이제 주소는 이와 같이 똑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즈 1의 주소는 이렇게 해갖고 64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즈에다가 플러스 2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되냐면 똑같이 64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데이즈의 10번째 원소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처럼 데이즈에 10을 더한 다음에 그것의 값을 가져와라 라는 의미로 써도 똑같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배열은 하나의 변수의 이름으로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으므로 되게 유용한 자료형입니다.
그런데 함수에서 배열을 사용할 경우 배열을 전달할 방법이 필요한데요. 배열은 포인터를 이용해서 어, 함수의 배열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수에서 배열 데이터를 접근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umArray 1.c입니다. 자, 코드를 보게 되면 먼저 배열이 눈에 띕니다. 마블이라는 배열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10의 크기만큼 이렇게 정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answer가 있고요.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sum의 함수의 역할은 뭐냐면 배열과 그 크기를 받아갖고 이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를 더해서 이제 리턴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sum이라는 함수를 직접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거고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sum이라는 이 함수는 똑같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int array 그리고 배열 기호 그리고 int n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배열만 넘어갈 뿐만이 아니라 보게 되면 그 n 값을 받습니다. 이 n 값의 역할이 뭐냐면 배열의 크기를 담고 있는 게 n의 역할이며, 그래서 포문을 돌 때 i는 0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토탈에 바로 배열에 있는 값을 누적해서 그 토탈을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서서 그 배열을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할 때 뭐 이렇게 뭐 사이즈 오브 함수 연산자를 이용해 갖고 하는 방법을 배웠죠. 자, 그렇다면 이 sum이라는 함수에서 이 n이라는 값을 빼도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size of ar를 size of int 이렇게 하게 되면 int의 크기로 이 ar를 나누니까 결국에는 이제 배열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배열의 크기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대로 바꾸고 그 n의 값은 버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n의 값은 뭐 이제 쓸데없는 값으로 이렇게 넣어두게 된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계산이 될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토탈 넘버 오브 마블스는 20이라고 이제 출력을 했습니다. 왜 뭐 어디서 잘못이 됐을까요? 지금 보게 되면 이 마블스에 보게 되면 값이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 값만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뭔가 이제 이상함을 느끼니까 다시 한번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 the size of array는 4바이트다. the size of marbles는 40바이트다. 좀 뭔가 이상하죠? 이것은 메인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마블이라는 어레이이고 그것을 그 sum이라는 함수에서는 어레이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레이로 받았는데 사이즈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원래는 40바이트 총 10개의 숫자가 있었으니까 int는 4바이트 40바이트 맞습니다. 근데 더 토탈 넘버 마블스 이즈 20을 출력할 때 더 사이즈 오브 어레이도 출력을 했는데 왜 40이었던 것이 이제 4로 바뀐 걸까요? 그 이유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sum이라는 형식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 어레이잖아요. 그렇다면 얘기는 실제로 이제 전달된 액추얼 파라미터인 그 마블이라는 값이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된 거니까 결국에는 이 함수 호출될 때 어떤 작업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AR은 마블스에 있는 값이 AR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배열에 어사이먼트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뭔가 다른 일이 발생한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것은 어떤 작업이 벌어졌냐면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배열에서 어, 함수에서 선언부에 이제 배열이 사용되면 이것을 배열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포인터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렇게 돼 있지만 이 의미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의미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된 거죠.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가 앞서서 했던 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간단히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A와 B 두 개의 배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허용되지 않았죠. 그렇죠. 어, A와 B 둘 다 배열이었을 때 배열에 있는 배열을 이제 배열에 어사인먼트 하게 되면 C원에서는 뭐 다중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져서 여러 개의 값을 복사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열과 배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값을 어사인먼트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죠? 이렇게 포인터를 선언하고 포인터에 값을 넣는 것은 허용된다 라고 제가 앞서서 말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함수에서 사용된 배열도 C에서는 마찬가지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C 입장에서는 요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표기만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냥 한 것뿐이고 실제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C 언어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 어레이의 크기에 대해서 출력을 해버리면 어레이는 주소잖아요. 주소니까 단지 4바이트다 라고 출력을 한 거고 지금 이 부분에서도 4 나누기 4는 1이니까 딱 배열에 있는 첫 번째 원소에 있는 값만 꺼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제가 밑에서 표현한 이 코드하고 완벽히 동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뒤에 이 sum 함수를 호출했을 때 포인터만으로는 이 배열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즉 사이즈 함수를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까지 sum을 함수를 호출할 때 넘겨줬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바꾸게 된다면 이 코드는 이제 올바르게 작동이 되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이 AR의 그 크기는 4바이트지만 토탈 넘버 오브 마블은 190이다. 이렇게 n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즉 이 어레이의 크기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잘 계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바꾸어 볼 만한 게 있는데 앞서서 이 표현과 이제 동등한 표현이 이거였죠. 그렇죠. 바로 이 어레이 포인터에다가 i 주소만큼 i 범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그 값을 꺼내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함수에 배열을 넘길 때 배열 자체를 넘기는 방법을 제공하진 않는다. 자, 그렇다면 배열 대신 포인터를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그 형식 매개 변수에 배열 기호를 쓰더라도 그것은 포인터로 작동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배열을 쓸 때는 배열의 크기까지 같이 형식 파라미터로서 이제 전송을 해줘야지, 형식 매개 변수를 이제 전송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sum array2.c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배열의 크기를 넘기지 않고 sum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그 sum poin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sum point는 그 마블스와 마블스 플러스 size라는 값을 받고 이제 sum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마블스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원소의 이제 주소가 이 sumP라는 함수로 전달되겠죠. 근데 마블스 플러스 사이즈 하게 되면 어떤 값이 전달될까요? 사이즈는 상단에 10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블스는 첫 번째 원소의 주소인데 첫 번째 원소의 주소에다가 10이 더해졌으므로 총 첫 번째 원소의 주소에 40이 더해진 값이 sump라는 함수에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소의 값이 스타트에 들어가고 그 마지막 원소의 그 다음 주소가 이 end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토탈을 계산하는데, 자, while문을 썼습니다. 스타트가 end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데 바로 토탈 값에다가 스타트가 가지고 있는 값을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뭘 하는지 봤더니 스타트 값에 대해서 인크리멘탈 연산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타트 플러스 1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값을 넣은 다음에 이 아래에서 스타트 플러스 1이 됐기 때문에 이 스타트 주소는 다음 원소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렇죠. 이처럼 i 플러스 i의 역할을 이렇게 스타트에다가 플러스 해서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썸을 구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order.c입니다.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포인터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을 살펴보자면 데이터하고 모 데이터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데이터와 모 데이터 배열의 위치는 좀 특이하게도 메인 함수 밖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와 모 데이터 이 두 개의 변수는 전역 변수로 취급이 되며 모든 함수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함수 안에 보게 되면 세 개의 포인터가 있습니다. P1, P2, P3가 있고요. 그 데이터의 주소가 P2에 저장되고 그 주소도 P1에 저장됩니다. 즉 P1과 P2는 동일한 데이터라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요. 모 데이터의 주소는 바로 P3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P1, P2는 데이터, 즉 100과 200의 배열을 가리키고 있고 P3는 300과 400의 그 배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출력이 있었는데요. 출력을 보게 되면 P1 값이 어떤 값인지 실제로 보여주기 위한 코드입니다. P1, P2, P3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출력되는 값이 동일하니까, 그렇죠? 이것과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니까 실제 계산해서 여기에 넣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1은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P2도 첫 번째 원소, P3도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죠. 자, P1에다가 플러스를 하고 별표가 적용됩니다. 제가 앞서서 이 후위 연산자나 전위 연산자 모두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터 연산자랑 그리고 이런 후위 인크리멘탈 연산자가 이제 같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얘기 뭐냐면 이 연산이 끝난 다음에 P1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다 라는 의미가 먼저 적용이 된다는 거죠. P1 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난 다음에, 그렇죠, 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난 다음에 P1의 값을 증가시키라는 게 먼저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P1 값이 사용됩니다. 즉 증가시키기 전에 P1 값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P1을 그대로 출력을 하면 2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플러스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게 된다면 이것은 P2의 값을 먼저 하나 증가시키겠죠. 증가시키게 되면 그 다음 원소를 가리킬 것이고 그리고 실제 값을 가져오면 200이 됩니다. 자, 반면에 이건 어떤가요? P3는 이제 두 번째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플러스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해당 값에 억세스를 했죠. 그래서 그 값에 억세스하고 플러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플러스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값은 먼저 그냥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밑에 결과 먼저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P3를 보게 되면 301이라는 값으로 증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주소 덧셈 연산은 수행되지 않고 P3가 갖고 있던 주소에 접근해서 그 값을 하나 증가시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1이 있고 P1은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별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원소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먼저 P1의 값을 먼저 사용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적용하면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P1의 값이 하나 증가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원소를 가리키게 될 테니까 별표 표현하게 되면 이제 200이라는 값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약간 다르죠. P2도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먼저 P2의 값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그 다음 원소를 가리키게 되겠죠. 다시 한번 P2 출력을 해보면 똑같이 200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3는 두 번째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인 30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별표하니까 그 3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왔죠. 자, 그래서 그 가지고 온 값, 해당 위치에 가서 그 값에다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연산자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301이 바로 된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그 다음 명령문에서 P3 주소를 참조해서 해당 값을 억세스 해보면 301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 주소에 대한 덧셈, 뺄셈 연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ts opts.caj입니다. 네. 자, 코드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이라는 배열이 있고요. 여기에는 100, 200, 300, 400, 500의 값이 차례대로 들어 있습니다. 총 3개의 포인터가 있습니다. 3개의 포인터가 있고 첫 번째 포인터는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ptr2는 이 300의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ptr1과 ptr2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ptr1과 ptr1의 값 그리고 ptr1의 주소에 대해서 한번 출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ptr1에다가 4를 더해서 그걸 이제 ptr3로 이제 저장을 했는데요. ptr1에다가 4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는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4배만큼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크기의 4배만큼 이제 증가되어서 PTR3에 이제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PTR1에다가 4를 더할 경우에는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은 PTR1에다가 3을 한 거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TR을 증가시켜 보고요. 그러면 PTR을 증가시킨 다음에 값은 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보기 힘드네요. 그러면 실행을 해서 실행된 결과를 통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PTR1의 값은 이겁니다. PTR은 주소니까 당연히 주소값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그 주소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오면 100이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TR1의 변수, PTR도 주소니까 이 주소를 담기, 이 주소도 메모리 상에 어떤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이 PTR1의 주소가 어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PTR1에다가 4를 더하게 된다면 원래 있던 PTR이 갖고 있던 주소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4가 증가된 게 아니라 16지법으로 1, 0이 증가되었습니다. 즉 16이 증가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PTR이 가리키고 있던 대상은 int였고 int의 4배인 16이 증가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TR은 지금도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PTR에다가 이제 3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로는 4가 되겠죠. 그래서 그 네 번째 원소를 가져와서 그 값을 이제 출력하게 되면 이제 400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PTR은 첫 번째 아이템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아이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아이템에 그 값을 가져와서 뿌려주면 400입니다. 이때 PTR1 플러스 4를 했을 때 PTR1에다 다시 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이제 동시에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PTR1의 주소는 요거고, 그리고 PTR1에다가 플러스 3을 해갖고 이제 해당 값을 가져오면 40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PTR은 여전히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PTR1 플러스를 하게 되면 PTR1의 값이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1 증가되게 되는 거죠. 자, 1 증가된 것이 보게 되면 PTR1은 84라는 주소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88이라는 값으로, 즉 4가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TR1의 주소에 가서 int를 가져와 보니까 20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PTR1 변수 자체는 바뀐 게 아니죠. PTR1 변수는 여전히 0081FA78이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PTR 값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소에 저장된 이 PTR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주소 값이 계속 밝히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PTR2에다가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자, PTR2는 원래 세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PTR1과 PTR2가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도 200이고 PTR2의 주소는 여기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와 여기 모두 이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제 배열에서 이제 PTR에 대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살펴봤고요. 그 밑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밸류로 값을 초기화했습니다. 즉 PTR1은 배열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바뀌었고요. PTR2는 세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PTR2에서 PTR1이 이럴 때, 그렇죠,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왔습니다.
ptr2에서 ptr1을 빼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올까 라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주소에서 값의 차이는 8입니다. 그런데 덧셈과 뺄셈 모두 주소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2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소에서 이제 주소를 빼게 되면 그 주소의 차이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주소가 가리키고 있던 그 대상의 크기로 이제 나눠서 값을 리턴하기 때문에 여기 ptr2와 ptr1은 총 두 개의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n은 첫 번째 원소를 가리켰고 n은 세 번째 원소. 그래서 ptr2에서 ptr1을 빼게 되면 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ptr3에서 이제 2를 빼게 되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94라는 주소였는데 2를 빼게 되면 얼마가 빠져야 되나요? 8이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8C의 주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주소에다가 덧셈을 하게 되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크기를 곱한 만큼 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포인터와 배열을 사용할 때 유효한 문장과 이제 타당하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 교재 내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자료형이 있습니다. 인트가 있고 인트 포인터가 있는데 URN이 배열이고요. ptr1과 이제 ptr2가 있습니다. 그래서 ptr1에 뭐 플러스 하는 거, 즉 주소에다 플러스 하는 거, 뭐 타당한 연산이죠. 그리고 ptr1에 플러스 2를 해서 ptr2에 저장하는 거, 이것도 타당하죠. 그리고 URL에다가 플러스 2를 하게 하고 그것을 ptr2에 저장하는 거, 이것도 타당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 URN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URL은 이제 배열이지만 이제 포인터의 성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아이템이 더 그 다음 아이템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다음 내용은 타당하지가 않아요. 보게 되면 이제 URN에다가 플러스를 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URN에다 플러스 2를 한 다음에 URN에 넣는다는 건데 URN은 배열이기 때문에 어사인먼트의 L 밸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사인먼트의 왼쪽 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값을 할당하는 거에 왼쪽 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URN은 URN 플러스 뿔뿔로는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고, ptr2에다가 ptr1을 더한다는 개념, 이것도 애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ptr2에다 ptr1을 더하면 어떤 값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나요? 모르죠. 왜냐면 ptr1이 어떤 주소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 변수가 어떤 주소에 할당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 의도했던 거랑은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산, 주소를 두 개 더하는 연산은 뭐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게 뻔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별로 의미 없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소에다 이제 주소를 곱하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뭔가 의미 없는 그런 문장이다 라는 거니까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배열을 사용하다가 배열에 있는 내용을 보호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들어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 함수는 배열에 있는 원소를 모디파이지 않고 그냥 단지 읽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함수에 나는 배열을 읽기만 한다 라고 표시해주면 그 함수를 이용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콘스트란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제 배열에 있는 원소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artf.c 예제를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tf가 아니라 array 플롯이군요. 네, array 플롯 예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프로그램은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showArray라는 함수가 있고
이제 멀티 어레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show array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열에 있는 원소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함수겠고요. 멀티 어레이 경우에는 이 배열에 있는 원소들에게 특정 값을 곱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를 보게 되면 dip라는 배열이 있고요. 이 dip라는 배열을 show array와 멀티 어레이 그리고 show array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show array 함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show array 함수는 두 개의 형식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array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n이라는 어,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ray 같은 경우에는 어, 더블로 선언된 배열일 뿐만 아니라 앞에 콘스트가 더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배열이긴 한데 가리키는 대상이 콘스트 더블이라는 겁니다. 콘스트 더블. 그러면 수정이 불가능한 더블이다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 보게 되면 배열 안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이제 출력을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배열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안 된다는 에러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함수에서 배열 안에 있는 원소를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함수를 쓰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상단에 const 더블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형식 매개 변수를 받는데요. 배열 크기, 그리고 이제 곱하는 수를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배열에 있는 원소에다가 이제 멀티를 이제 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열 안에 있는 원소들의 값이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IP에 뭐 20, 17.66, 8이라는 값이 있었는데 먼저 보여주고 이제 멀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네,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를 나타내는 용도로 define 또는 이제 const가 이제 주로 사용됩니다. 근데 그 둘은 누가 처리를 하는지 좀 다른데요. define의 경우에는 전처리기가 담당하는 것에 비해서 const 키워드는 이제 컴파일러가 그것을 담당합니다. 자, 우리가 define이 필요하게 됐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 크기를 이제 5로 하고 싶습니다. 5로 하려고 그럴 때 이렇게 int n을 5로 하고 이 n을 이렇게 배열 크기로 넣었을 경우에는 에러가 납니다. 커서를 갖다 대보면 이 여기에 상수값이 와야 되는데 이 n은 바뀔 수 있는 값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에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크기를 이제 define 문을 통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5라는 값으로 해놔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컴파일 될 시에는 이 사이즈 위치에 5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구문은 이제 정상적인 구문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const 키워드가 있으니까 const 키워드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자, const 키워드를 int 앞에 넣게 되면 이 값은 더 이상 수정되지 않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rray n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define 문을 썼다고 한다면 이제 const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제 뭐 배열의 크기 같은 걸 지정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포인터와 다차원 배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포 원점.c 예제입니다. 네, 제가 지포 원점.c 파일을 열어두었고요. 이 코드를 보게 되면 먼저 2차 배열이 하나 보입니다. 지포라는 배열이 있고 첫 번째 차원은 4고 두 번째 차원은 2입니다. 총 8개의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배열에 대해서 포인터 계산, 즉 플러스 1과 뭐 이런 플러스 2 이런 계산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문자 그대로 변수값을 이제 출력을 한 거고요. 네, 이렇게 그대로 출력을 해서 그것을 이제 주소 표시 형식으로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포의 값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포에다가 이제 주소 연산도 한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열에 있는 아이템을 꺼내고 거기다가 주소 연산한 것도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포는 2차 배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포 안에 있는 하나의 정수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와 같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두 개의 인덱스가 모두 사용되어야지 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두 개의 인덱스가 아니라 하나의 인덱스만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또는 아예 인덱스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죠. 자, 그럴 때는 이 값들은 실제 값이 아니라 그 값이 있는 위치를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지포라는 그런 배열의 값을 그대로 출력했을 때는 일단 배열의 시작 위치를 의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포는 4 곱하기 2의 2차 배열입니다. 그렇다면 지포 플러스 1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될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포가 4 곱하기 2의 2차 배열이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는 지포 입장에서 4개의 공간이 있는 겁니다. 4 곱하기 2니까 먼저 4개 공간이 있고 이 공간 안에 2개씩 공간이 들어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2개씩 공간이 들어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포 플러스 1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지포 플러스 1은 다음의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앞서서 그 1차 배열에서 그 아이템 1차 배열에서 그 배열의 이름에다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원소가 아니라 그 다음 원소를 가리키게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것은 2차 배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포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지포가 원래 L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지포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L을 가리키게 되고, 만약에 지포에다가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그 다음 그 다음 이 사각형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는 플러스 3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결과처럼 지포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될까요?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포의 위치에서 지포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에서 인트 2개 공간만큼 증가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8이었던 것이 F0의 값을 가지게 된 겁니다. 지포 1은 즉 F0의 주소부터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했습니다. 지포는 2차 배열이고 이렇게 모든 원소의 위치를 지정해 줘야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지포로 쓰거나 아니면 지포하고 이제 하나의 차원만 값만 쓰게 된다면 그것은 값이 아니라 그 값이 가지고 있는 주소를 가지게 되고요. 포인터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주소를 가진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주소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지포0이 있습니다. 지포0은 지포 플러스 0, 그러니까 지포의 이제 첫 번째 원소,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각형을 이제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들어있는 첫 번째 아이템의 주소는 지포의 주소랑 똑같겠죠. 그래서 010 FFDE8이 됩니다. 반면에 지포 0에서 얘가 지포 0이죠. 여기다 지포 플러스 0이라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지포 플러스 0에서 플러스 1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포 플러스 0이 가르치고 있는 배열은 바로 이 배열일 텐데, 이 배열에서 이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 아이템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아이템을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그 다음 아이템을 가리키게 돼서 그렇다면 이 아이템의 주소는 어딜까요? 이 아이템의 주소, 그것은 지포
0의 주소에서, 그렇죠? 지포 0의 주소에서 인트 한 바이트만큼 증가된 주소겠죠. 그래서 8이었던 값이 4 증가되면 이제 C가 되기 때문에 이 값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지포의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이라는 형태로 표현됐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포에 이제 별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포는 이 전체 배열을 나타냈지만 지포 앞에 별표 하나가 이렇게 붙는 순간 이 현재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아이템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지포 별표는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아이템을 가리키게 되고, 일단 주소일 테니까 그 주소는 바로 첫 번째 아이템의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템의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지포에다가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포에다가 이제 포인터 연산을 하고 거기다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지포 포인터는 바로 이 첫 번째 아이템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두 번째 아이템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에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4 증가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표현은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지포 0이라고 쓰는 표현과 별표 지포라 쓰는 표현은 같은 값을 가진다 라는 겁니다.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이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포 00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들어있는 2라는 값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인덱스가 채워져 있으니까 그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게 되면 지포 0으로 하게 되면 바로 이 첫 번째 배열을 나타내게 되고, 거기에 별표가 있으니까 그 주소에 있는 첫 번째 값을 꺼내오게 됩니다. 그 값은 바로 2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지포 앞에 별표를 2개 붙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포 하게 되면 원래 이 2차 배열을 가리켜서게 됐는데, 지포하고 이제 첫 번째 포인터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차 배열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배열만은 이제 가리키게 바뀌겠죠. 그 안에서 또 한 번의 포인터 연산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아이템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은 이제 2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포에 있던, 자, 이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아이템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지포 0, 지포 1, 지포 2니까 지포 2의 아니군요. 지포 2에 1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원소, 바로 이 원소를 가리킬 겁니다. 바로 저것은 네, 이 원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지포 2, 1은 말이죠. 자, 그 곳에는 이제 3이란 값이 들어 있습니다. 3이란 값이 들어 있게 앞서서 이제 배열을 초기화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다음과 같이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자, 지포에다가 포인터 연산을 해하고 이제 두 번째 아이템을 가리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주소에 가서 플러스 1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주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포인터 연산을 하게 되면 실제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포입니다. 지포는 여기 지포는 이 아이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별표 지포 플러스 2까지 해서 여기 세 번째 아이템을 가리키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2를 하고 여기에 나오는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 주소를 가리키게 되고요. 거기에 별표가 있기 때문에 3이란 값을 이제 되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차 배열이 주어졌을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인덱스 모두가 채워져야지 값이 나옵니다. 이처럼 아예 배열 이름 또는 그리고 첫 번째 인덱스만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은 이제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소에다가 이제 주소 연산을 하게 되면 지포에다가 플러스 2를 할 경우에는 1차 배열의 크기만큼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포의 첫 번째 그 1차 배열이 선택된 상태에서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2차 배열의 크기만큼 이동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포 2.c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포 2.c는 배열의 이제 주소 연산을 포인터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2차 배열을 포인터로 잘 저장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표현 방법이 지포2의 배열을 저장할 수 있는 pz라는 변수를 만드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올바른 결과가 나왔는지 먼저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z라는 변수는 바로 배열로부터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레이에 있던 값이 이 pz에 이제 주소로 들어갔고요. 그 주소에다가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앞의 예제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아이템이 건너뛴 주소 20에서 28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z에 0 하게 되면 똑같이 동일한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리키고요. 첫 번째 아이템에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20에서 하나의 아이템이 증가된 24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과 이 표현은 동일한 값을 가진다 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모든 결과가 앞선 예제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배열 주소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차원의 아이템의 개수입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이죠.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1차원이 하나 증가되었을 때 얼마의 주소값을 이동시킬지를 바로 이 값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가 되겠고, 만약에 1차원의 값이 하나 증가된다면 4바이트 그리고 2차원에 있는 아이템의 개수 2가 곱해져서 8바이트가 이제 증가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배열에 대한 포인터를 만들 때는 적어도 2차원의 아이템의 개수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차원은 이렇게 포인터로 이제 취급을 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터의 경우에는 값이 하나 증가될 때마다 바로 뒤에 있는 아이템의 개수만큼 이제 증가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게 된다면 pz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8바이트씩 이제 증가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가 있고요. 배열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배열이고요. 그리고 얘는 4 크기인 배열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포인터를 만들 때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에는 array1의 주소를 그냥 넣어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나눠서 표현하자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array1이 있고 주소가 있습니다. p1이라고 이제 주소값이 있는데 array1은 그 배열이기 때문에 array1의 주소 array1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p1에 넣는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만약 2차 배열입니다. 만약 2차 배열이라고 한다면 두 단계 건너뛰어야지 아이템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p2는 이제 array2를 이렇게 넣어 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 p2는 이 array에 첫 번째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소가 들어가고 두 단계를 건너뛰면 int가 있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이죠. 2차 배열이니까 두 단계를 건너뛰면 인트가 있다. 이것도 이제 타당하지만 문제는 커서를 가져다 대보면 이제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int 스타 2 형식의 값을 int 포인트 형식의 엔티티에 할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아이템에, 그러니까 첫 번째 차원의 값이 증가될 때 두 번째 차원의 값이 이제 2씩 증가되는 게 바로 이제 array2였다고 한다면 이 P2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이 P2에 넣게 되면 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코드를 약간 수정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2로 바꾸고 대신 이거 하나를 지운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지우게 되면 이것은 두 개씩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포인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즉 int 두 개씩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포인터니까 주소예요. int가 두 개씩 있는 것들의 첫 번째 주소일 테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P2에다가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이제 두 개씩 건너뛰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는 별표 두 개 쓰는 것 대신에 여기 보게 되면 한 차원은 그냥 별표 하나랑 이제 동의하니까 여기서 차원을 이거 배열로 하나 표시하고 대신 별표 하나 이렇게 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int 두 개에 대한 이제 주소를 p2라는 변수에 이제 할당을 해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두 개씩 이제 건너뛰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C 컴파일러는 해당 부분을 두 개에 대한 포인터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int 포인터를 두 개의 int 포인터에 대한 두 개 배열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즉 이제 해석하는 것을 이걸 먼저 해버리는 거죠. 자, 배열이다. 그리고 자료형은 포인터다. 그렇게 해서 이 p2라는 변수에 그냥 8바이트만 할당하고 끝나버립니다.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원했던 건 아니죠. p2에 p2에 4바이트 단지 주소값만 할당되기를 원했던 건데 그냥 이 배열인 기호를 먼저 인식을 해버려 갖고 int 포인터를 가 두 개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이렇게 가로를 넣어주게 되면 이것을 2라고 해석하기 전에 먼저 앞서 가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것은 주소다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더 높게 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소인데 그 주소에 가보면 이제 int 두 개씩 있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주소 표현을 통해서 이 pz라는 것에 바로 지포의 주소를 놓고 이 아래와 같이 주소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만 이제 이해를 한다면 이제 뭐 포인터에 대한 그 함수에서의 포인터 활용에 대해서는 이제 빠삭하게 이제 이해하시게 되는 거니까 눈에 익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array2d.c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y2d.c에서는 2차 배열을 함수에 전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복합적인 예제가 들어 있습니다. 몇 가지 어려운 요소가 있으니 이제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는 정크란 배열이 있고요. 이 정크란 배열은 로우즈하고 칼 상단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차원의 크기는 3이고 2차원의 크기는 4입니다. 총 12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정크라는 배열을 sumRow라는 함수에 넘기고 sumCal이라는 함수에 넘기고 그리고 sum2d라는 함수에 넘겨서 각각 sum값을 이제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때 정크 배열과 함께 로우의 개수를 이제 같이 넘기게 되는데요. 칼도 마찬가지고 sum2d도 마찬가지로 로우의 개수를 같이 넘겨주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 볼 수 있는데요. 앞서서 1차 배열을 함수에 넘길 때 제가 1차 배열 자체가 통째로 함수에 복사돼서 전달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C 언어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배열 자체를 통째로 호출되는 함수에 넣어주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열은 어떻게 전달되느냐? 바로 포인터로서 전달이 됩니다. 앞서서 이 정크라는 것을 포인터에 담는다면 어떤 포인터가 될까요? 바로 이런 형태의 포인터가 되겠죠. 별표하고 이제 뭐 포인터 이름은 PT라고 한다면, 그리고 칼이 되고, 그리고 PT에 정크의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PT라는 포인터의 경우에는 인트가 이제 칼럼 개수만큼, 그러니까 인트가 이제 4개만큼 식에 있는 것들의 첫 번째 주소가 이제 PT가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정크를 넘겼지만 사실은 이 PT 포인터가 이 함수에 전달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크 대신에 PT를 넣다고 하더라도 코드상에서는 문제없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첫 번째 로의 썸, 두 번째 로의 썸, 세 번째 로의 썸, 첫 번째 칼럼의 썸, 두 번째 칼럼의 썸, 세 번째 칼럼의 썸까지, 네 번째 칼럼의 썸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sum of all element 해갖고 모든 원소들의 합은 얼마다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크 대신에 PT를 써도 올바르게 작동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의 형식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도 이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좀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좀 쓰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쓰더라도 컴파일러는 알아서 해당 부분 지우고 요것은 다시 요 형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표현들을 이용해 갖고 전달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또는 아까 여기 이 함수에 처음에 쓰였던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단지 주의할 점은 이 로우즈 값은 실제로 전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로우라는 값을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변 길이 배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것은 C 언어에서는 제공되나 C++에서는 이제 사용을 할 수 없는 C99 표준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제 나중에 코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array 2d.c입니다. 이 예제를 카피하고요. 자, 가변 길이 배열은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배열을 선언할 때 여기 보면 RS와 CS 같은 경우에 그 크기가 그 콘스트 키워드 없이 그냥 변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RS하고 CS 값이 바뀌게 되면 그 크기만큼 배열의 크기가 변경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이제 가변 길이 배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RS 상황에 따라서 이 배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가변 길이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C99부터 이제 C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제 이 소스 코드 확장자가 CPP이죠. 그러니까 C++에서는 이 해당 내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C나 C++에서 모두 작동되는 코드를 만들고 싶다면 이 가변 길이 배열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있는 STL에 있는 뭐 벡터와 같은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차 학업을 계속하면서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가변 길이 배열을 쓸 수 있다.
라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은 복합 리터럴입니다. 그래서 복합 리터럴은 FLC.C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언에서는 변수에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을 이제 변수에 저장하곤 하는데요. 하나의 값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열 같은 것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C99부터 이제 도입된 그런 표현식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 PT1의 오른편에 있는 이 부분이 복합 리터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PT1은 포인터입니다. 포인터라는 것은 어떤 변수에 이제 주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실제로 PT1에 해당되는 변수 이름은 PT1이 가지게 되는 변수 이름이 없습니다. 특정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상에 10과 20이라는 공간을 만든 뒤 그 공간의 주소를 PT1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합 리터럴을 사용하게 되면 PT1의 대상이 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C99에서는 이 내용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또한 C++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포인터에 관련된 내용과 배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2차 배열에 대한 포인터를 봤을 때는 좀 약간 어려워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해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턴과제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논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양한 이제 턴과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되어서 다음 주 초면 턴과제가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되고 그것을 약 3주간의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풀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위드CS와 또는 구름위에서 하는 것과 같은 온라인 저지 형태의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자세한 내용을 같이 전달할 테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